자, 그럼 우리 이제 산화 환원에 이어서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라는 게 산 나왔고, 산은 우리 영어로 acid라고 한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산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옛날에 위험물질 같은 걸로 해서 염산, 황산, 질산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우리 식초나 이런 것들 같이 신맛이 나는 애들이 산미가 있다고도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산의 성질들을 보니까 첫 번째, 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물속에서 이온화해서 H+, 수소이온이죠.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하고, 이러한 애들을 우리가 아레니우스 산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대부분의 산들은 신맛이 난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산미가 있다.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죠. 왜? 첫 번째, 물속에서 이온화해서 H+를 내놓는다면서요. 이온을 내놨으니까 그 이온들 자체가 뭐예요? 전기적인 성질을 띠면서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전하를 이동시킬 수 있는데 전하의 흐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전류라 그러죠. 그러니까 전류가 흐른다는 것 자체가 전하가 있으면 전류가 흐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시약과 반응한다. 얘도 이제 후에 들어가면 이제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요. 지시약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산과 염기를 구분하기 위해 만든 물질을 우리가 지시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산은 지시약하고 반응해야 지시약을 만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시약 자체가 산, 염기를 구분하려고 만들었는데, 검출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렇죠? 구분보다는. 근데 지시약하고 반응 안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산, 염기는 다 지시약과 반응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이거는 우리 첫 번째하고 좀 연관지어 생각해야 되는데, 자, 물속에서 이온화해서 H+를 내놨어요. 그래서 수용액 상태로 있는 거 우리가 산이라고 부를 건데, 자, 우리 금속의 반응성 생각해 보시면, 자, 순서 어떻게 됐어요? 칼, 카, 나, 마, 알, 아, 철, 니, 주, 납, 수, 구, 수, 은, 백금, 금, AU. 자, 여기까지. 자, 이 수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이쪽 금속들이죠. 금속들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왜냐하면 수소도 자기 자신이 산화돼서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고, 금속들도 자기네들이 산화돼서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는데, 반응성이 크다는 것 자체가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 그 힘이 세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수소는 이온화가 돼 있는데 반응성이 수소보다 큰 금속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금속 자체가 내가 이온화가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수소한테 자기가 가진 전자 줘버리고, 자기는 NA를 넣었으면 자기는 Na 플러스 양이온이 되어버리고, NA에서 Na 플러스 되어서 나온 전자를 누가 받는다? 수소가 받아서 수소기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수용액 상태의 음이온이 안정할수록 산의 세기가 세지더라. 이것도 좀 이해를 하자고 하면은, 자, 산의 세기가 세다고 하는 건 물속에서 잘 이온화가 돼서 H+가 내놔야, H+를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했으니까 H+가 많이 나와야, 잘 나와야 센 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이온이 안정하다는 건 음이온 상태에서 다른 녀석들하고 반응하지 않고 그냥 이 음이온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니까, 음이온 상태로 존재한다는 건 수소도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정하게 잘 이온화가 된다는 뜻이니까 산의 세기가 세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온화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녀석이 산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염기도 이제 좀 몇 가지 차이점만 잘 보시고 비슷한 내용도 많아요. 보시면 염기는 영어로 베이스라고 부르고요. 자, 물속에서 이온화해서 OH- 수산화이온이었죠. 수산화이온을 내놓은 물질. 그래서 이러한 녀석들을 염기 중에서도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산은 신맛이 나는 반면에 염기는 쓴맛이 나더라.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는 건 같은 특징이고, 염기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가 단백질을 녹인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염기 중 하나가 NaOH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수산화나트륨 또는 이제 비누도 괜찮거든요. 비누는 이제 NaOH를 이용해서 좀 약하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비누 같은 경우도 염기성을 띠는데, 우리 비누로 손 닦으면은 이제 겉면에 있는 각질이나 이런
단백질 물질들이 살짝 녹아서 표면이 미끌미끌해지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단백질을 녹임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지시약과 반응한다. 마찬가지 얘기죠. 지시약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산 염기를 검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내가 염기 검출하려고 지시약 만들었는데 염기하고 지시약하고 반응을 안 해. 그게 무슨 지시약이야, 그쵸? 안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당연히 지시약과 반응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양쪽성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양쪽성 금속이 뭔데? 양쪽성 금속이란 건 여기서 얘기하면 산과 염기에 모두 반응하는 금속을 양쪽성 금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4개만 외워줄게요.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 이 4가지 금속이 산, 염기 모두와 반응한다. 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거 4가지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알루미늄, 아연, 주석, 납은 염기와도 반응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의 양이온이 안정할수록 염기의 세기가 세진다. 자, 산에서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레니우스 염기 자체를 물에서 이온화돼서 OH-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했는데 OH-가 나오려면 양이온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이온이 불안정하면은 이온화가 잘 안 돼서 양이온도 음이온도 잘 안 나오는 상태가 될 텐데 양이온이 안정하다면은 물속에서 잘 이온화가 될 것이다. 즉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에 OH- 잘 나오고 따라서 염기의 세기가 세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일단 산 염기를 가장 구분짓는 건 뭐다? 물속에서 산은 이온화돼서 수소이온을 내뿜고 염기는 물속에서 이온화돼서 OH-를 내놓더라. 이거는 근데 아레니우스 산 그리고 아레니우스 염기에서만 해당되고 뒤에 가면은 이제 좀 더 확장된 산 염기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산은 신맛, 염기는 쓴맛이 나고 염기의 이제 독립적인 특징으로는 단백질을 녹이더라. 산은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키더라. 이런 정도.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다 비슷한 얘기가 되죠. 지시약과 반응,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르고 수용액 상태에 이온, 양이온 또는 음이온이 안정할수록 그 산 염기의 세기가 세지더라. 즉 이온화가 잘 될수록 산 염기의 세기가 세진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이제 산 염기에 대한 이론을 얘기할 건데 여기서 이제 3가지 개념이 등장을 해요. 지금 첫 번째 보이시는 게 아레니우스 산 염기. 즉 앞서서 우리 얘기했죠.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또는 수산화이온을 내뿜는 물질을 아레니우스 산 염기라고 얘기를 할 거고 거기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그러니까 쭉 첫 번째 아레니우스 나오고 그 다음 브랜스테드 로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루이스 산 염기가 계속 나올 텐데 이 얘네들이 이제 이전에 있던 산 염기 단계에서 점점 확장된 개념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레니우스 산 염기를 보시면 아레니우스 산 염기에서 산의 정의는 물에 녹으면 이온화돼서 수소이온을 내오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정의되어 있고요. 이걸 반응식으로 그러니까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쓴 건데 A라는 물질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HA가 산이라고 정의를 해 놓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에 녹으면 H가 H+로 이온화되고 A가 A-로 이온화되더라. 즉 H+가 나왔으니까 HA는 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염기도 마찬가지죠. 물에 녹으면 이온화돼서 OH- 수산화이온을 내뿜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MOH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마찬가지로 물에 녹으면 M+와 OH- 이온화돼서 OH- 음이온을 내뿜더라. 그래서 얘가 MOH가 염기가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고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로 근데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산들이 생겨난 거야. 그래서 아레니우스 이론의 한계가 되는 거죠.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내놓지 않는 산이나 염기를 설명할 수 없었다. 염기를이겠죠. 자, 그래서 수용액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암모니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물에 녹으면은 NH3 플러스 그래서 물에서 이온화되면 어떻게 하겠다? NH4 플러스하고 OH-로 갈려요. 즉 NH3라는 암모니아 자체가 이온화된 게 아니죠. 얘가 오히려 물이 이온화되면서 양이온을 받아서 양성자 H+를 받아서 NH4 플러스가 되고 물에서 오히려 OH-가 나오더라. 근데 NH3는 우리가 염기로 정의를 해요. 왜냐하면 얘가 물에 녹으면 염기성을 띠긴 띠니까 수산화이온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아레니우스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여기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 등장을 하는 거죠. 어떤 얘기요? 브랜스테드 로울이라는 사람이 브랜스테드와 로울이 두 사람이죠. 네, 두 사람이 주장한 이제 산염기 이론을 내겠는데 어떻게 이랬느냐? 자, 앞으로는 수용액에서 산이 이온화돼서 H+가 생성이 되고 물 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하이드로늄이온 H3O+. 앞으로는 이 H+라는 표현, 수소이온을 이렇게 잘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소이온은 물에서 이제 수소이온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물 분자하고 이 H+,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수소이온이잖아요. 수소이온은 뭐야? 수소는 우리가 원자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된다? 원자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만 존재하고 중성자가 존재하지 않는 원자 핵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주변을 전자가 맴돌고 있었는데 H+가 된다는 건 전자 하나를 내놔서 이온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다? 양성자 하나밖에 없네. 그래서 우리가 H+는 수소이온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양성자라고도 불러요. 양성자가 그 자체니까. 그래서 이 양성자, 물 분자가 결합을 해서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즉 물에 수소이온이 녹게 되면은 절대 수소이온 자체로 발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 하이드로늄 이온으로만 얻어지기 때문에 이때 이 H+를 받아주는 양성자를 받아주는 녀석을 우리 물을 염기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좀 뭔가 안 맞아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물을 염기라고 부르자라고 한 거죠. 왜? H+를 받아주니까.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울에서 제일 중점적인 건 뭐다? 산을 양성자 주게, 양성자를 주는 녀석, 내놓는 녀석. 자, 아레니우스 산염기에서도 산을 물에 녹으면 이온화돼서 H+를 내놓는 물질이라고 했잖아. 얘는 이온화돼서 내놓는 물질이라고 한다면 여기서의 산은 그냥 H+, 양성자를 공급한다는 의미로서 양성자 주게, 산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염기는 그 반대로 그 양성자를 받아들인 녀석을 우리가 염기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은 우리 앞서서 얘기했던 건 똑같은 거죠. NH3 암모늄에 암모늄과 물을 섞으면은 H2O 물이 오히려 H+를 내놔서 양성자를 NH3가 받게 되고 OH- 물 자체가 OH-로 넘어가더라. 자, 즉 물 자체가 지금 양성자를 줬죠. 양성자를 줬으니까 여기서는 물이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NH3는 오히려 양성자를 받았으니까 얘가 염기로 작용하게 되는 거다. 즉, 이 반응에서 H2O는 브랜스테드 로울의 산으로, NH3는 브랜스테드 로울의 염기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브랜스테드 로울의 산염기에서는 산은 양성자 주게, 그리고 염기는 양성자 받게로 작용한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막 되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뭐다? 산은 양성자 주는 녀석, 염기는 양성자 받는 녀석이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브랜스테드 로울 이온의 한계도 양성자를 주고 받지 않은 산염기는 그럼 어떻게 얘기할 건데? 그래서 자, 분명히 브랜스테드 로울이는 아레니우스 산염기를 포함하면서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했지만 아직도 그 바깥쪽에는 산염기가 존재를 하더라. 그래서 등장한 게 뭐예요? 이번에 루이스라는 사람이 또 개념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산염기는 산은 비어있는 오비탈 얘기 다 아시니까 이제 자, 원자 내에 비어있는 오비탈이, 원자 또는 분자 내에 비어있는 오비탈이 있어서 비공유 전자쌍을 받을 수 있는 물질, 우리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다. 그래서 전자쌍을 받는 녀석을 앞으로 산이라고 얘기를 하자 하는 거고요.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이라고 해서 전자쌍을 주는 녀석을 앞으로 염기라고 부르자. 자, 이게 루이스 산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루이스 산염기는 비공유 전자쌍 간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거래? 아무튼 비공유 전자쌍을 주고받음이 생기는 거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 루이스 산염기 간에는 배위 결합이 형성된다. 즉 우리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 걸 배위 결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NH3하고 BF3가 만나는 건데, 자, 질소 같은 경우는 NH3를 봤을 때 공유 결합 3개하고 비공유 전자쌍 1쌍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 8개, 옥텟 규칙 만족하고 있고요. 자, 이제 붕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유 전자쌍은 3쌍이 있지만 비공유 전자쌍이 없기 때문에
전자쌍 총 6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자를 총 6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즉, 이제 전자를 2개 더 가져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오비탈이 비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 NH3라고 BF3하고 만나면은 이 비공유 전자쌍을 그 붕소와 공유함으로써 배위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이때 NH3는 루이스 염기라고 그랬죠. 베이스가 루이스 염기로 작용하고 전자쌍을 줬으니까, 그리고 전자쌍 받는 이 BF3를 루이스 산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산염기 이제 3개 얘기했어요. 산염기를 포괄적으로 첫 번째 아레니우스 산염기,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 그 다음에 루이스 산염기를 얘기했고요.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뭐였어요?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H 플러스 이온으로 이온화되면은 산,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되면 염기,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염기에서는 양성자를 중심으로 양성자를 주면 산, 양성자를 받으면 염기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루이스 산염기에선 전자쌍을 받으면 산, 전자쌍을 주면 염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테이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 3가지 정의들 각각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문제가 어떠한 반응을 주고, 자, 이 녀석은 아레니우스 산인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인가, 루이스 산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때 꼭 분명하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H 플러스를 주고받느냐, 양성자를 주고받느냐, 아니면 전자쌍을 주고받느냐, 아니면 그냥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면서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를 내놓느냐, 이거를 잘 비교를 하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산염기의 기본적인 특징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